자, 계속해서 영의록도 봅시다. 자, 영의록에서 주인공과 대립인물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배에서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 배죠. 자, 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A부터 E까지 보재. 그래서 갈등의 원인, 우열관계, 인물 능력 제시 방법, 주변 인물 평가, 방관자, 중재자 같은 이런 메타데이터를 붙여보라는 거지. 자, 그럼 붙이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어쨌든 내신 대비도 하시면서 가시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같이 볼게요. 초반부 잡을 때는 뭐 잡아라? 인사배 잡자. 자, 옥소가 노래를 그치고 잔에 술을 간뜩 부어 나오니 소은성이 술잔을 잡고 얘기를 했어요. 자, 술 먹고 있는 사건이죠. 5원시든 7원시든 먼저 지은 것은 본받는 법이니 화답하여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조를 짓는 거 또는 한시를 짓는 게 그 시절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의 능력은 뭔 것 같아, 얘들아? 요즘은 능력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어쩔 수가 없어요. 미안해, 얘들아. 근데 일단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시대의 1등 능력은 사실 외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다 자기 얼굴 예쁘게 멋있게 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 왜 자꾸 내가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그래서 챗GPT한테 막 올려가지고 물어봤어. 윤흥관 쌤도 넣어봤어요. 다 넣어서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되게 웃긴 게 상반신밖에 안 보여줬는데 얘가 키를 예측을 하더라. 챗GPT 뒤지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제. 나는 상위 몇 프로야? 이걸 물어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요즘 또 이제 그 용찬호 이런 애들 때문에 알파메일, 베타메일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알파메일, 베타메일 딱 물어봤더니 걔가 딱 그러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 나보고 뭐라고 했냐, 정확하게. 후천적이다. 후천적 알파메일이래. 내가 딱 듣고 나서 아, 존나 열심히 살라는 얘기구나 딱 느낀 거야. 자, 그럼 봐라. 외모 하나 가지고 벌써 사람을 평가를 해버리잖아, 그렇게. 그 얘기야. 그래서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요즘 시대는 진짜 압도적으로 외모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들아. 선생님, 아침에 거울 보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력하시면 된다라기보다는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지금보다는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자, 지금 여기는 근데 능력이 뭐야? 시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요즘 시대의 능력을 잘 생각을 하시라고.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외모만 능력이냐? 야, 그러면 인스타에 죄다 예쁜 사람만 인강하고 있어야 되고 죄다 잘생긴 사람만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잘생겼다고 잘 되냐고, 예쁘다고 잘 되냐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외모 가지고 모든 실력이 다 평가받는지는 않는 것 같다. 다양한 요소들로 평가를 받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일단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 왜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열의 관계. 맞니? 능력 제시 방법. 능력 제시 방법 아까 말했던 뭐였어? 시 쓰는 거였다고? 일단 읽어볼게. 자, 말이 끝나자마자 형 한림이, 새 동생이가 글을 지었어요. 술잔을 내왔어. 이때 손기는 머리 깊이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반선인 돌아서 귀밑을 다듬고 있었고 소운성이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물 너무 많아. 일단 소운성이 계속 나오니까 소운성 주인공 잡아볼게.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보잘것없어 먹을 더럽다고 하더라도 손 선생이 시를 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왜 무시를 하냐? 화를 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무시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에 대한 죄를 묻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반선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설명을 하죠. 자, 이 사람은 글짓는 신선을 모시지 않았고 말 못하는 부처를 받들게 했으니까, 즉 자기는 말을 하지 않겠다. 소은성이 얘기를 해요. 네가 손성대를 만난 것은 한 번에 손을 잡은 관계가 아니라 100년 인연이고 네가 이미 손선생을 모시고 있으니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설명에 대한 반박이죠. 그래서 반선이가 뾰로통하게 입을 내미채 물사발을 손귀 앞에 놔뒀고 배의 모든 기녀 노복들이 풍채가 좋고 당당하여 말이 빛나고 물장이 출중한 소운성을 칭찬하면서 손귀의 고동을 보고 입을 막 웃어댔다.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이제 소운성이가 니네가 봐도 하는 행동이 어떠니? 너무 좀 싸가지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수치심을 주는 게 맞냐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심을 줬는데 얘가 그래도 어떻게 돼 있어? 키도 크고 몸도 덩치도 크고 말도 좋고 능력도 있으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자, 아무리 소은성이 인성 터진 짓을 하더라도 외모라든지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막고 웃어댔다는 뭐 하는 거야? 비웃음이죠, 지금. 처음 억지로 버티고 앉아있던 송기가 시나리를 지날수록 얼굴을 배 밑바닥으로 받고 일어나지 않았고 소은성은 송기가 하는 행동 강물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치유 높아져 반선을 꾸짖으면서 손기 뒤통수에 물을 부으라고 계속 경멸하고 조롱하는 행동들이 나타나 있죠. 자, 이때 수모를 당한 송기는 백나비, 잔나비가 뛰노는데, 잔나비는 이제 그거지, 원숭이들.
수모를 당했으니까 막 기분이 많이 나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소운성은 시를 쓰라고 했는데 왜 시를 안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글짓는 신선을 모시게 있지 않고 말 못하는 부처를 받들게 해서 그래서 내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못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경멸하고 조롱하는 행동들을 당했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하지만 한 마디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원통한 눈물이 흘렀고 소운성이가 물사발 물리치고 좁날 말했대. 워낙 재주가 높으신 선생님께서 시 한 풀 읊지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얘가 또 여기 보면은 갑자기 행동을 바르게 하고 있죠. 그럼 뭔가 반성을 한 것인가? 내용을 봅시다. 그런데 슬픈 눈물이 얼굴 가득한 걸 보니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즐기자고 했구나. 사죄드립니다. 애도의 예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애들아, 이거는 조롱이야 진심이야? 그렇지. 제대로 돌린 거죠. 조롱이라고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어렵죠, 얘들아. 왜냐하면 조롱은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조롱이 아니잖아요. 야, 굉장히 잘생겼는데? 차은우 닮았는데? 카리나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진짠가? 라고 생각도 들지만 어떤 애들은 저 새끼 조롱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맥락을 잘 읽어야 되거든. 그럼 봐. 여기서 지금 초반부터 소운성하는 행동이 너무 잘못됐잖아. 근데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고요. 이게 포복절도할 상황이냐고. 진심이었다면. 그러니까 조롱이거나 뭐니? 진심인데 포복절도를 바탕으로 보면은 진심일 수가 없죠. 조롱이죠.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샵2로 갈 건데 무슨 얘기야? 소운성이 손기를 뭐 했어? 계속 조롱하는 장면이죠. 손기는 뱃놀이를 계기로 출가하여 내 얘기 같은데? 스님 돼버렸네. 현타 와가지고 스님 돼버렸어요. 그리고 학문과 도시의 통달로 돌아왔고 동서에서 심지어 다시 뱃놀이를 갔어요. 샵3. 소운성 한편으로 우습게 여기기도 한편으로는 저토록 변한 손기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또 비웃고 있죠. 이웃고 술이 취해가지고 소운성은 해금을 가져 곡도를 타기 시작. 아, 그러면 여러분 봐봐. 아까 복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뱃놀이가 샵1, 두 번째 뱃놀이가 샵3자. 자, 왜 손성대는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대답을 했죠. 뭐라고? 음률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능력에 대해서 계속 긁죠. 형 한림이랑 말을 맞추고는 소운성이 즉기 시작된 오피리를 송기해주면서 말했어요. 자, 고사 인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했죠. 근데 설득보다는 조롱에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연주를 딱 했는데 능력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내가 이제 좀 알 것 같은 게, 여러분 혹시 엄청난 공연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걸 딱 보잖아. 느낌이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공연, 어떤 공연인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별거 아닌 공연을 했어. 그런데 그냥 태국에서 길 가다가 그냥 왜 이상한 거 아니야? 태국에서 길 가다가 그냥 버스킹 하는 사람을 딱 보고 버스킹을 딱 하는데 그냥 저한테 찡 하고 오더라고요. 그냥 더워 죽겠는데 그냥 저는 거기 서가지고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럼 봐봐. 내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내 시야에 보이질 않아요. 내 눈, 내 귀, 내 촉각 모든 것들이 음악을 느끼는 상태로 멈춰 있더라고. 그러면은 봐라. 그 소리가 허공, 군중을 깨치면서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흘러가던 사람들이 멈춘 것처럼 느끼고 그 소리에 흘러가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끼고 그 소리에 빵빵거리던 찻소리, 매연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 더운 여름, 차가운 가을바람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뭔가 싸한 그 느낌이야.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한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뛰어났다는 비유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송기가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그 능력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죠. 이제 행동이 되게 자신감이 있어졌어. 야, 북도 가져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북을 쳐요. 그래서 고사인용이죠. 그 예전에 되게 뛰어났던, 요즘으로 치면은 뭐 BTS 노래 같은 거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또 연주를 딱 했더니 또 자연물이 반응할 정도로 엄청난 연주였어요. 그러면 소운성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그렇게 쪼그라든 소운성을 또 조롱하는 거죠. 경청님이 이건 것 같아. 간단하게 원래는 누가 누구를? 소운성이 손기를 조롱하는 거지. 그런데 손기 능력이 생긴 다음에 손기의 능력 때문에 소운성이 얼이 빠졌고 그 얼이 빠진 소운성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지금 서로 뭐가? 서로 처지가 뒤바뀐 거지. 여기까지 필기하셨으면 되겠고, 그러니까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이걸 굳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고1 때 공부를 좀 못했다 그랬잖아. 반 34등이었다니까요. 그럼 그때 저를 되게 조롱하고 무시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학교를 자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반 34등이니까. 그리고 나는 서울대는 꿈을 꾸진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가보고 싶었어. 나는 솔직히 그래서 대학 어디 갈래 물어보면 솔직히 얘기를 못했고 그냥 점수 맞춰 갈게요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서울대 갈 거다라는 꿈도 못 꿨고요. 왜? 반에 34등이 어디 서울대를 얘기해. 내 분수를 알았지. 그런데 나는 간지 하나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했어요. 그런데 고2가 딱 됐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내가 그때 고2 때도 반에서 5등 10등 했을 거야. 근데 다 들리게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나 배인호처럼 공부했으면 전교 1등 했겠다.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냥 학교를 자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선 더 이상 보고 배울 것도 없고 환경도 최악이다. 실제로 학교 수업도 뭐 학원 수업이나 인강 수업만도 못하고, 그렇다고 애들이 나한테 긍정적 자극을 주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걸 내가 듣고 있냐. 그러니까 자퇴하고 결국 서울 났잖아요. 그럼 봐라. 그 시절에 나에 대해서 조롱했고 나에 대해서 비하했던 애들은 나보다 인생은 당연히 안 풀렸죠. 나보다 좋은 대학 2번 갔을 수가 없죠. 연봉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기들끼리는 누가 잘 되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 동기들 중에 나보다 잘 됐다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어요, 나는. 그러면 사실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 나도 남의 덕을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 그러면 자,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입장이 그렇다는 거야. 그때는 내가 손기였던 거야. 지금은 내가 손긴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결국 뭐야?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조롱받았던 사람이 온갖 수모와 고난 끝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도 너무 인생에 현타가 많이 오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지? 그 수많은 고민 끝에 오늘 이 소설 문제 2지문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은 것 같아.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건 것 같습니다. 손기로 태어나 사는 것 같아. 봐봐, 아까 현대소설의 오빠는 뭐였어? 무능한데 꿈만 높았고 꿈의 인생을 맞춰갔어. 무능한 자기 인생의 인생을 맞춰갔어. 무능에 맞춰갔잖아. 근데 손기는 어떻게 살았어? 그렇지. 처음에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면 이제는 능력을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조롱하지도 않았지, 심지어. 그래.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 근데 아마 제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잘생겼다면, 너무 키가 컸다면, 너무 모든 걸 갖췄다면 왜 자꾸 외모 얘기만 묻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피로도 못 느꼈겠죠. 원래 잘생긴 애들은 그게 원래 그런 거니까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 맞잖아. 예. 숨만 쉬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다 갖다 바치고 다 잘해주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살겠어요. 됐니? 그래서 나한테 해준 얘기인 것 같아. 너는 손기다. 출가를 해라. 머리 깎고 나타나라. 머리 빠박이 일타 강사가 돼 있을 거다. 봐봐. 벌써 재밌잖아. 자, 이거 풀고 잠깐 쉽시다. 소운성 손기에게 기녀들을 벌할 것을 강요한다. 손기에게는 시를 지으라고 했죠. 그리고 손기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손기한테 뭐 하라 그랬어? 압박을 줬지. 샵1 사건이고 샵2. 맞는 거 같죠? 샵1. 이게 지금 핵심 갈등이잖아. 자, 그럼 봐봐. 샵1의 핵심 갈등은 뭐야? 소은성이가 시를 요구했으나 어떤 이유인지 손기는 거절을 한 거. 그것 때문에 갈등 2번이고. 자, 32번. 기억. 사회적 간섭에 따라서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협박이죠. 2번. 우월한 지위, 능력 과시. 그게 아니라 우월한 지위 언급이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근거로 능력 과시라기보다는 상대에게 수모를 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3번.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열하 자신에 대한 비난을 반박했다. 디귿이 조롱이죠, 조롱. 자, 마지막 4번 선지. 그렇죠. 물음의 형식이나 실제는 뭐야? 명령이죠. 명령문이죠. 정답은 4번 되시겠죠. 됐니? 자, 33번 가볼게요. 자, A. 가와 나에서 소운성이 각각 시직과 피리불기를 손기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보아. 그렇죠. 두 개의 대립 갈등이 있는데 갈등의 원인 맞죠? 왜? 요구했으니까 그 강요 때문에 대립 갈등이 된 거니까. 자, B. 소운성의 조롱에 원통한 눈물을 흘리던 손기가 소운성을 놀리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역전됐죠. 소운성의 문장에 출중함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아직 능력 인정받지 못했지.
3번 틀린 거 아니야? 잠깐만. 소은성은 문장에 출중함을 능력, 소은성은 인정받은 게 맞죠.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 손기라고. 소은성은 능력 인정받았죠. 손기도 능력 인정받았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주인공은 비현실적. 왜? 막 자연들이 반응을 했으니까 비현실적이고, 시지는 능력은 현실적 능력이니까. 4번. 소은성을 비롯한 베이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손기 맞죠? 근데 두려움과 감탄의 대상으로 바뀌었지. 그러면서 갈등 반복 과정에서 손기가 성장을 해서 평가도 좋아진 거죠. 형 한림은 소은성의 제안에 따르지만 소은성의 제안을 만류하는 것으로 반대로 형 한림이 소은성을 조롱하고 있죠. 됐니? 정답 5번. 그러니까 형은 어떤 역할이야? 처지가 바뀐, 소은성과 손기의 처지가 바뀐 걸 알려주고 있는 존재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이 조롱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형 한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봐봐. 지금 손기가 조롱의 대상이 됐다가 다시 소은성이 조롱의 대상이 됐는데, 그러면 능력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걸 바뀐 처지인 걸 알려주는 거는 형 한림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역시 정답 설계로 설계한 것도 의미는 있었을 거야. 자, 선생님 영상 여기까지 끊을 거고요.